2025년 전력 8월 23일 빈스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하려고 하나만 하기로 했어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 서기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보세요. 휴대폰을 보세요. 이제 전기 날짜만 오늘부터는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왕께서 전력 깃발을 세우신 그 5군데를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현재 청평 테네시는 홈스 주의보가 나와 있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그 기온은 19도고요. 오늘은 근데 최고 기온이 21도예요. 야, 가을인가 봐요. 네. 그리고 오늘 그렇지만 습하고 소나기가 가끔 오고 오늘 밤에는 18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아직 그렇게 춥진 않네요. 18도. 그리고 동북 펜실베니아의 전유국 지역은 현재 14도고요. 오늘 최고 기온이 18도. 오늘 밤에는 비가 가끔 오고 16도까지 내려간답니다. 텍사스는 역시 다르죠. 텍사스 현재 22도. 그리고 비가 오고 있고 텍사스의 자유반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8도까지 올라가고 오늘 밤에는 16도가 최저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순천 천정궁은 현재 22도입니다. 22도고 오늘 오늘 밤에는 18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습하고 내일은 31도. 역시 한국은 아직 30도를 넘는 기온이 계속되고 있네요. 내일은 최고 기온이 31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마 천정궁 2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20도 그리고 약간 흐리고 오늘 밤에는 20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좀 더 따뜻하고 습하고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은 아버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천성경 1975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도시 부흥회와 구체적 조직 만들어야 됩니다. 통반격파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버님 말씀은 영원하시니까 통반격파는 지금도 유효하죠. 예, 우리가 계속 우리 동네 결국 동네를 자기 이웃을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시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시하고 우리 가정을 전도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그리고 남편이면 남편 아니면 아내를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 동네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오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오늘 아버님의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상당히 깊은 소식이 있어요. 갤럽 저는 그동안 라스무슨이라는 여론조사 기관만 긍정적으로 보다니까 여러분 그거 우파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갤럽은 말이죠. 갤럽이 어제 새로운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은 공화당이 이긴다. 그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야 되는데. 41일 남았어요. 그런데 갤럽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오나 한번 보자.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갤럽은 한 10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공화당을 지지합니까? 했더니 민주당 지지자보다도 공화당 지지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갤럽이 말하기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해에 그리고 3, 4분기에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도 많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그 전에 수십 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것이 올해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무슨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국경 문제, 이민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여기에 있어서 당신은 어느 당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경우에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잘한다고 나왔어요. 네.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보니까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근데 현재는 민주당이 상원을 잡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 뒤바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유리하고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뀌면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갈 경우에 백악관은 공화당,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원 의장이 그러면 민주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뭐라지? 대통령이 그만두거나 죽으면은 부통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둘 다 죽으면은 하원 의장이 올라가요. 세 번째. 그러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그렇게 되는 41일 남았으니까 이대로 갈 리가 없죠. 그렇죠.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9월도 안 끝났고 10월은 전체가 남아 있고 10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싸워야지. 그리고 이제 11월도 며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투표를 벌써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표가 벌써 시작한 시점에서 이렇게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하루 만에 다 투표하니까 41일 남았으니까 이건 큰 영향이 없겠지 할 수 있는데 벌써 투표가 시작했으니까. 1% 했는지 그랬는데. 네,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시작한 지 아마 보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으로서는 좋은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시 좌익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뭔가 사건을 일으키고 뭔가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네. 진짜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진짜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권력이 또 무너질까봐.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 선과 악의 싸움이고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3일 날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잠정 보고서가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믿을 수 없는, 정말 이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에 누런이 있으면 좋잖아. 그렇잖아요. 누런이 있으면 좋잖아. 그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누런이 있으면 좋잖아요. 누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런을 조작을 담당하는 이제 경비 요원이 사용법을 몰라. 기가 막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모르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뭐야 미국에는 800번이라고 예. 수신자 부담 예.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수신자 부담 전화에다가 보내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해서 그래서 1시간 교육을 받았대.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제대로 된 교육도 아니고, 급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해야지. 그러면 참 아주 있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미국 땅에서 그렇게 무식하구만. 아, 모르겠어요. 옛날 미국은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죠. 예. 모르면 자기 아들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애들은 다 알아. 애들은. 애들 다 알아. 아들한테 전화하든지 자기 그 손자한테 전화하든지. 그러니까 야 이놈아 좀 이리 좀 와봐. 젊은 사람들이 엄청 웃겼겠어. 큰일 나겠네. 무지가 아주 일을 저지른다니. 무지가. 그런데 이제 보안 요원도 능력 없었는데 다행히 이 쏘는 놈도 능력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일본만 가보시죠. 무능 보안 요원도 무능하고 쏘는 놈도 무능하고 그러니까 you don't know, I don't know. 가무시키 don't know. 일본말.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 보호하사 이제 기가 막히네. 그 자리를 살아남으신 거예요. 일본 애들이 엄청 미워했어. 하나님이 도왔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봐요. 네. 하여튼 기가 막힌 부끄러운 얘기. 예.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데. 예. 정신 차려서 배우기.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제 그 의회에서 또 법안을 또 통과시켰어요.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보안을 또 이제 강화하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아마 바이든이 그걸 서명했는지 모르지만, 네. 바이든도 말이죠. 이제 또 정말 이제 그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인도 수상이 왔단 말이에요. 인도 수상이 오고 그리고 각 나라 원수들이 오면은 항상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함께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악관 뒷마당에서 기자회견이 시작하는데 그 바이든이 먼저 일어서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인도 수상을 자기가 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혼자서 기자회견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무시한 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 다음은 누구야? 다음은 누구야? 누구야?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인도 수상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인도 수상이 이제 무대에 나오고 그리고 바이든하고 자기가 바이든 손을 구하고 악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오는 그런 이제 국가 원수들 국빈들은 미리 그러니까 자기들 대사도 있고 자기들 대사가 말하겠죠. 준비해오자.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 이제 나갔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기쁨 받을 거예요. 네. 네.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미국 대통령 허수아비.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상 지도자가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말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 예언할게요. 11월 5일 날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바이든은 아마 일주일 안에 그 후 이틀 안에 아마 사임할 거라고 물러날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1월까지 해야 되는 거죠. 1월까지 해야 돼. 취임식까지 해야 돼. 만일에 트럼프가 이기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한 2달 반인가요? 2달 반 정도는
해리스를 대통령 시키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특히 이제 흑인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남겨두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리스가 이기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취임할 거니까 먼저 좀 시키자 뭐 이런 해서 나는 물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네. 예. 왜냐면 앞으로 한 달 반 남았는데 선거까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선거 끝날 때까지 그 한 달 반을 바이든이 잘 넘길 수 있는가 이것이 또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예. 하루하루가 급하구나. 하루하루가 그래.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해리스는 물론 해리스는 아주 나쁜 선택이죠. 그러나 바이든은 더 나쁜 선택이고 그래서 해리스하고 바이든하고 비교한다면은 비교적으로 해리스가 낫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치매 아니니까. 예. 나쁘다 하더라고. 뭐 바보지만 치매는 아니니까. 말은 하니까. 순서도 알고. 말은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word salad 그러니까 단어 샐러드라는 게 있거든요. 샐러드는 뭐 여러 가지 집어넣잖아요. 순서 없이 뭐 그냥 임의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리스가 말할 때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무도 이해 못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 분명히 단어는 하긴 하는데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표가 좀 올라가?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또 요색 인종이고. 트럼프가 아닌. 아니 만일에 흑인 여성을 대통령 시키고 싶으면은 워싱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흑인 여성을 데려오고 물론 헌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 35세 이상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런 사람을 시키면은 해리스보다는 나을 거예요. 예. 그래 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지 좀 신기해.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자기 정치 생활 시작한 것도 그 당시에 LA 시장하고 시장에 봤어요? LA 예? 불륜하고 그러니까 LA 시장하고 그런 불륜 관계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실력도 없고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 간 게 아니다 그렇게 말. 그렇죠. 자기 실력으로 안 갔으니까 자기 실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 잘해야지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해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올리면 안 돼. 예. 근데 트럼프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의 학생회 회장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네, 세계 대통령을 뽑는. 응?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싫다 좋다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 일이 뭐냐?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3차 세계 대전을 막는 것, 피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도 중동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헤즈볼라가 그래요. 이 싸움을 말리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미국 누구? 미국 누가 막겠어요? 미국 대표가 막아요. 바이든이 막아요? 해리스가 막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벌써 백악관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중동에 평화가 왔었어요. 그때 자기 사위 제럴 쿠시너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일 테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로 뒤집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이 싸움을 말리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케이스가 되면은 이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름통을 대전이에요. 붓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말이죠. 아직 중동은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하고는 아직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 안 했지만 이제 바로 그 직전까지 지금 와 있어요. 네. 근데 평민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해. 예, 애들이 많이 죽고. 예. 벌써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수백 명이 레바논에서는 죽었고 어제는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뭐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 막았지만 격추했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은 육상 그러니까 육군을 이제 투입할 것이냐 레바논 국경을 넘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2006년인가 그때도 육군을 레바논에다가 투입하고 그리고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후퇴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육군을 다시 이제 레바논으로 보낼 것인가. 침공이죠. 그러니까 침공이 국경을 넘는 것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라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죠. 중동이. 그러니까 지금 그 직전까지 지금 와 있어요.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걸 바이든이 지금 못 막고 있어요. 지금 국무장관 블링컨을 보냈지만 블링컨은 지금 이집트하고도 의논하고 말하고 그리고 카타르하고도 하고 전에는 이집트가 특히 여기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하긴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집트도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카타르도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위험한 상황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로서는 이건 우리가 우리의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 계속 확산돼서 정말 이제 세계 대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빨리 백악관에 복귀해야 돼요. 그래 40일도 더 남았어요. 40선거까지도 40일 남았고 1월달이 와요. 이긴다 해도 또 2달 반 남았고.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식은 뭐구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한 1년 전에도 제가 예측했었어요. 24년 9월이 되면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왜냐면 이건 민주당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에요. 돈을 풀고 사람들은 결국 자기 흥분을 갖고 판단하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아까 갤럽 조사에서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으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리고 조금이라도 해리스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왜냐면 지금 2, 4분기에 GDP가 3%였어요. GDP 성장률이.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높지 않고 숫자만 보면은 지금 경제가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숫자들이 실제 상황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 인플레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너무 비싸요, 물가가. 그렇죠. 너무 비싸요. 그냥 살 게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GDP는 인플레도 거의 GDP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중국 경제도 뭐 여러 가지 뭐 위태롭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이제 세계가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됐다. 트럼프가 됐더니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될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타이밍이 트럼프 때 딱 탓이 아니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트럼프를 탓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항상 남 탓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정부가 이제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예? 우리가 무슨 중앙통제 경제입니까? 그럼요. 네. 예? 우리가 소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집권 정당을 탓하죠.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탓하죠. 그게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돈을 풀든지 이제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난번에 코비드 19 때 코비드 19 때 갑자기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오고 돌려줄 수도 없고. 아무 헌금이. 우리는 헌금했어요. 네, 우리 헌금했어요. 우리는 그런 돈이 필요 없으니까. 공짜로 들어오는 돈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런 거 받지 마세요. 2배, 3배로 갚아야 돼요, 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표를 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유권자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투표하도록 기도합시다. 예. 오늘은 그러면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